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7월 10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ST 바이오센서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투심이 위축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이제는 반대로 코로나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잡초처럼 부활하는 섹터 종목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 최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1호 백신이라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게 한국 BN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상한가 들어갔었죠. 오늘 같은 게 주가가 또 이제 2.3%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상승 눌림목 정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전일 상한가 요 가격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일 종가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들은 가격이 지켜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줘도 무방하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T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자가진단키트 보급이 진행되게 되면서 시약처 이슈 때문에 ST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올해 초에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슈가 있고, 돈 많이 벌었나 봐요. ST 바이오센서가 미국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2조 가량인데 여기서 물론 1조 2천억 정도만 투자를 한 거지만 그래도 1조 원 넘게 진단키트 팔아가지고 1조 원 넘게 돈 벌었던 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시즌도 마찬가지지만 완전 돈 많이 벌어서 한국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하게 되면서 국내에 머문 것이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이제 매출수 다변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 영업망 확대를 통해서 또 실적 개선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각종 암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진단키트도 계속 개발을 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서 각 섹터별로 어떤 토착병 이런 것들, 특히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많은 더러운 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원숭이두창 같은 것들도 그런 것도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진단하는 키트 이건 만들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 M&A가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이런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한 40%가량 차지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4월 진행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건 좀 더 수월하게 미국 쪽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제는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를 이용해서 인력을 상당히 많이 충원했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인건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진단키트만 보게 되면 시즌보다는 ST 바이오센서 요게 좀 더 좋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하단에 보시면 이 메리디안을 합병하게 되면서 미국 기업 스탠다드 M10 보급 확산을 위한 교두보 마련.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해외 쪽에 국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쪽에 매출 늘리게 되면서 또 실적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코로나 테마를 좀 벗겨내게 되고 기업의 본질인 실적이 만약에 부각이 된다라면은 ST 바이오사이언스도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M&A 이슈 그리고 코로나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단기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241선, 요게 지금 59,9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최근에 어쨌든 39,000원에서 5만원대까지 반등 나왔고, 이제 요 부분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거래량 실어주게 되면서 돌파가 이루어진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어쨌든 오늘도 시장이 좀 좋지가 않은데, 당분간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 코로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런 종목들이 단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은 하지 마시고요. 한국 BNC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T 바이오센서 같은 종목들 지금 자리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다. 요거는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장이 이렇지만 않았다라면은 이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락과 상승의 출발점은 크로스라고 그랬죠. 6월달에 데드 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21선 저항, 그리고 나서 저항이 21선에서 5일선을 바뀌게 되면서 쭉 하락을 하다가 6월달 와서 변동성이 커져요.
하락의 어떤 끝자락의 신호로 보는 게, 제가 보는 건 기존 캔들 대비해서 길이가 길어지거나 5일선과 이격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계획까지 완성이 되고 거래량까지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은 저는 이걸 거의 바닥 신호로 봅니다. 지수에서 이런 패턴이 나왔던 경우가 많아요. 2015년 8월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개념을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21선의 저항이 5일선으로 바뀌게 되고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어쨌든 대량 거래가 발생되게 되면서 14,000원 부근에서 지지력,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쌍바닥을 만들었고, 그리고 5일선을 올라탄 상황들 속에서 또 4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발생되게 되면서 21선 관통, 이거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돌아선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쉽게도 다시 추세가 깨져버리죠. 5일선과 21선을 동시에 관통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이제 다시 한번 14,000원 부근대 지지력이 나온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0원대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16,000원 부근까지 어떤 박스권 흐름, 요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추세가 변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서 일단은 지금은 14,000원 정도 지지 여부를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방송에서 21,000원 부근을 일단 목표 주가로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241선. 지난 4월 달에 단기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241선에서 헤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241선부까지 일단 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나 지금은 목표 주가보다는 아무래도 하단 지지력 14,000원 지지 여부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좀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셔가지고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요 종목은 일단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